보세요. 일단 이 구조도가 잡혀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볼게. 너희가 읽은 걸 생각하면 안 돼. 아예 나한테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잘 봐. 일단 주제를 첫 부분에서 가군동량 또는 가군동량 보존법칙으로 주제 세팅을 하고 수식을 얘기해줬고 다시 2단락 주제도 가군동량 또는 가군동량 보존법칙인데 그 가군동량을 1단락에서는 MVR로 표현해도 2단락에서 각속도값의 회전 간섭으로 표현했어요. 야,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 가군동량이라는 개념이 세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관계를 맺어주려니까 각속도는 뭐야? 질량하고 거리는 얘랑 관련이 있어라고 잡아줬잖아. 그러면 세 개 단락이 전부 다 하나의 원리에 대해서 초점화가 됐고, 그 하나의 원리로 초점화가 되고 났으니 원리가 잡혔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용해봐. 이런 문제잖아요. 그냥 읽고 2에서 푸는 제발 좀 중학교 고1 정도의 느낌 가지고 그만 보라고요. 그러면 이 정보 처리하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가 첫 번째 뭐냐면 그려야 돼요. 두 번째 도구는 뭐냐면 수식 처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도구는 뭐냐면 상하행시라고 있어 있었는데 별거 없어. 정보의 구조 처리, 그래서 내용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야 질량을 모르면 이 문제 풀겠냐? 거리라는 개념 모르면 풀겠어요? R이라는 개념 모르면 풀겠어요? 속도를 모르면 풀겠어요? 못 푸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 낸다니까요. 그럼 꼭 그래. 아, 저 공부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라고 제발 좀. 지금이라도 똑바로 하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결국에는 이런 정보 처리 도구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1단락부터 얘기하는 가군동량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운동량이잖아. 근데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놈이 있다고 쳐봐.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놈이 있다고 쳐봐. 그럼 직선 운동이 있는 놈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놈은 봐봐. 너희가 얘로 맞는 게 아플 것 같냐? 얘로 맞는 게 아플 것 같냐? 아, 물론 이제 이게 돌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라봉 말고 얘가 돌이야. 이게 아플까? 여기 아플까? 당연히 이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왜? 첫 번째는 질량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봐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 어떤 차이? 속도 차이. 질량이 더 크고 더 빠를수록 아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군동량 질량 M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각이니까 R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얘로 때릴 거야. 누구를. 그러면 봐. 이게 아플까? 이게 아플까? 한번 맞아볼래? 아, 당연히 얘는 야, 씨, 아프겠냐 이거? 이거는 뭐 체육만이 와도 안 아파요 이거는. 소리 들리냐? 거리 알 차이도 있단 말이야. 보이죠? 아프겠니? 속도 차이도 있고요. 이해됐어? 그거야. 그럼 이 단락에서도 가군동량을 받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걸 뭐라고 했어? 각속도 곱하기 회전관성이래요. 그럼 왜 이걸 바뀌었지? 아, 둘의 관계를 맺어줘야지. 근데 진짜 존나 친절하게도 관계를 맺어주잖아. 이 단락에는 세 가지 요소를 내요. 첫 번째는 각속도의 개념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각속도 읽어보면 속도랑 거의 정의가 같아. 속도가 뭐야? 단위 시간분의 이동한 위치 또는 뭐 거리 하면 그게 속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각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속도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각속도, 각에서의 속도니까 각속도를 했겠지. 라고 이미 이 단락에서 잡혔고요. 이 단락에는 또 질량 얘기를 해. 질량이 뭐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고 따라서 회전 관성하고도 관련이 있대. 3단락을 보니까 또 뭐래?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관성도 커지더래. 그러면 딱 봐도 나왔지. 아, 거리랑 회전관성, 그 다음에 질량하고 회전관성 관계 있겠구나. 결국 이걸 총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M, R 곱하기 V라고 해놓고 N과 R을 뭐로? 회전관성으로 놓고 V를 각속도로 놓으면 얼추 같을 거고, 하나 더. 주제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왜 그러면 보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자, 돌림 힘의 유무.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변하는 거고, 힘이 없으면, 힘이 변화가 없으면 얘도 보존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로. 그럼 봐봐. 지금 얘 각운동량은, 자 봐. 돌림 힘이 0이라고 해보자. 힘을 누가 안 가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각운동량 단위 뭐가 되겠어? 당연히 보존돼야죠. 외부 힘이 없으니까. 근데 봐. 근데 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렸다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어릴 때 김연아 기억나죠? 김연아. 실제로 김연아 때 나왔던 지문이야. 봐봐. 자, 이제 김연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상상해봐. 자, 김연아가 피겨를 탈 때, 자, 봐. 이렇게 트리플 악셀을 딱 밟으려고 뛰었어. 뛰는데, 봐봐. 뛰는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뛰니? 아니면, 뛸 때, 손을 이렇게 좁히고 뛰니? 갑자기 어지러워지네. 한 번 더 못해. 어지러워, 지금. 상상하세요. 그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의 피겨 요정 김연아 씨가 이렇게 계셨고요. 이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손을 이렇게 좁히고 있을 때도 있잖아. 뭐가 달라졌어? 야, 봐봐. 갑자기 살이 빠지진 않아. 누가 옆에서 돌려주지도 않아. 그러면 둘 다 MVR 똑같단 말이에요. 자, 다시 뭐와? 각속도와 회전관성은 똑같단 말이야. 각속도와 회전관성은 똑같단 말이야. 왜? 누가 돌림 힘이 없으니까 보존되겠지. 각 운동량은 뭐 된다고? 보존된다고요. 이해됐어? 근데 왜 손을 벌렸다 넓혔다 할까? 이거잖아. 지금 딱 하나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어요? 자, 거리. 얘는 거리 R이 늘었죠. 맞아? 그럼 봐. 자, 질량은 변할 수가 없지. 사람 몸무게가 갑자기 어떻게 변하니? 질량은 그대로야. 그런데 거리가 넓어졌다는 거는 뭐가 줄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속도가 줄었겠죠. 반대로 거리가 줄었다는 거는 뭐가 늘었다는 거겠어?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회전력을 높여야 될 때는 웅크리겠죠. 착지할 때 빠르면은 이렇게 쓰러질 수 있으니 착지할 때 펼쳐가지고 착지를 했겠지. 다시. 이 상태에서 회전력을 높여야 되니까 뾰로롱 돌고 착지할 때는 쫙. 됐니?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봐. 결국 정리하면 뭐라고? R을 크게 만들어서, 즉 회전관성을 크게 만들어서 속도를 낮춰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착지. 그래서 언제 이렇게 했어? 착지할 때 이렇게 했구나. 오케이? 자, 반대로 회전관성을 낮춤으로써 속도를 높여서 회전력을 높여줬구나. 언제? 점프할 때. 마지막 단락 읽어봐. 마지막 단락 읽어봐. 마지막 단락. 여기부터 잡으면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부터 잡으면 어디까지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 상황까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나온다고? 됐어? 이 그림 잡히게 해봐요. 그림 잡히게. 그림 끝부터 그냥 그림 끝을 잡아봐.
자, 필기해야 되겠죠? 마지막 단락 설명이 이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그리라고. 됐어? 두 번째, 그러는 과정에 수식 처리, 상하향식 해주면 정보구조 잡아주면 이해가 된다고. 그럼 결국 정리하면 구조는 이렇고요. 1, 2, 3단락에서 잡은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됐니? 자, 내가 다시 저쪽에다 또 그려놨어요. 졸로 갑시다. 잘 봐. 4번 문제를 볼게요. 28의 4번 선지를 볼게. 자, 지금 질량 요소를 10개를 넣어놨고요. 얘도 10개야. 그러니까 둘 다 질량은 똑같아. 오케이? 근데 지금 다른 게 뭐예요? 거리 R이 다르다니까. 얘는 R이 요만큼이지만 평균적으로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됐어? 그럼 상대적으로 거리 R이 크고요. 거리 R이 작아요. 이해됐니? 그러면 뭐가 더 크겠어? 회전관성은. 쇠공이 더 크지. 됐어? M은 같지만 거리 R이 더 크기 때문에 회전관성도 결국에는 더 커졌거든. 그려. 28번 밑에다 그려. 정답 4번이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여러분 원론서 봐도 돼. 원론서 내가 진짜 한 땀 한 땀 다 그렸어. 그거. 진짜 한 땀 한 땀 다 그렸어. 한글 그 정도는 저같이 이제 행정병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좀 맞으면서 했죠. 이제 옛날에 존나 차 맞으면서 하면은 그렇게 돼. 자, 그리시고. 그럼 정답 4번 보이죠? 자, 크기 동일. 질량도 10개, 10개로 동일. 속이 비어있으면 거리 R이 좀 더 크고 속이 차있으면 거리 R이 좀 더 작죠. 자전을 합니다. 회전관성은 어떻게 돼? 왼쪽 쇠공이 당연히 거리 R이 더 크니까 회전관성에 영향을 끼친 R 곱하기 M에서 R이 더 크니까 왼쪽이 더 크겠지. 됐어? 쇠공이 더 크다 그래서. 필기했습니까? 사진씩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얘는 그림 보입니까? 그림 보여요? 설명해 줄게. 이것도 봐봐. 다이빙 선수가 이제 처음에 점프를 했어. 그럼 봐. B에서는 이렇게 돼. 보이죠? 뭐가 달라졌어? A든 B든 질량은 바뀔 수가 없지. 갑자기 막 살이 빠질 거야.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리 R이 얘는 요만큼인데 거리 R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해됐냐? 당연히 회전관성은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 더 커. 근데 자 봐. 누가 옆에서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돌릴 힘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가군동량은 보존되는 상황이 오겠죠. 됐어? 그럼 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면 각속도 V가 있었을 텐데 자 봐. 자 봐. 두 가군동량이 A에서의 가군동량, B에서의 가군동량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이빙을 할 거야. 자, 우리 이제 한라봉이 다이빙을 할 거예요. 그럼 봐봐. 한라봉이 다이빙을 할 때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럼 봐. 누가 얘를 돌려주는 게 아니니까 얘의 가군동량은 일정할 거라니까. 자,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봐봐. 얘는 몸을 쫙 펼치고 있으니까 거리 R이 더 크잖아요. 얘의 회전관성이 더 크고 얘는 웅크리고 있으니까 회전관성, 거리 R이 줄었잖아. 그런데 둘의 값이 같으려면 당연히 각속도는 얘가 느리고 얘가 훨씬 빨라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B일 때 회전력이 확 돌겠잖아요. 각속도. 단위 시간당 각이 더 빨리 도니까. 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봐. 1번 선지부터인데 1번 선지. 질량 요소는 질량이 갑자기 살이 빠질 수가 없다고. 일정하다고. 됐죠? 자, 각속도는 언제 제일 느렸어? 제일 펼치고 있을 때. 맞죠? 맞잖아. R이 제일 클 때 속도 V는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언제겠어? A겠죠. B일 땐 제일 빠르겠죠. 자, 그럼 봐. 팔다리가 펼쳐진다는 무슨 얘기예요? 웅크리고 있던 상태에서 펼친다는 얘기니까 거리 R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럼 회전간성도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됐어? 근데 어떤 상태로? B 상태로 가면은 거리 R은 줄어들었고 속도 V는 커졌으니까 회전이 더 많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정답 5번. 필기하세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지금 설명 한 번 더 해줄게. 이거 한 번에 이해하는 반이 많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지문이에요. 가군동량과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MVR과 회전간성 곱하기 각속도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리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지. 첫 번째 문제 4번 선지 필기 잡아줘. 필기. 첫 번째 문제 4번 선지 보시면 쇠공과 플라스틱 공을 그려봐야 질량은 10개로 똑같더라도 거리 R이 왼쪽이 더 크고, 따라서 질량은 똑같지만 거리 R이 크니까 회전간성이 크구나. 두 번째,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보니까 A단계에서는 R이 훨씬 커. B단계에서는 웅크러져서 R이 줄었어. 근데 누가 돌려주지 않아. 즉 돌림 힘이 없어. 가군동량은 보존돼. 그럼 얘와 얘의 가군동량이 같아. 근데 R이 큰 A에서는 회전간성이 훨씬 크니까 상대적으로 각속도가 작아져야 되겠구나. 반대로 B에서는 회전간성을 R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회전간성을 줄여놨으니 각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훨씬 빨리 돌고 있겠구나. 5번 선지 보면 알겠지만 B단계로 계속 있으면은 각속도가 빠르니까 회전력이 빨라졌으니까 훨씬 많이 돌겠잖아요, 지금. 정답 5번이라고. 그러니까 핵심 원리 이해하면 답이 나오는 걸 뭘 이걸 일치를 어떻게 풀래? 도대체 난 이걸 일치로 풀었다는 게 도저히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풀지? 풀리냐? 야, 풀릴 수도 없어. 28번에 3번 선지 같은 건 보면요. 지면과의 마찰이 글에 안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푸는 거야? 너희 마찰력 배웠니? 여기 물리 선택손. 물리 선택했어요? 마찰력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마찰계수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물 1인가 물 2에서 나도 배웠던 것 같아. 마찰계수 계산하는 거. 마찰력 얘기 어딨냐, 이게? 28번 3점 어떻게 풀려요? 뭘 자꾸 지문 근거에서 일치 문제로 푼다는 걸. 아니, 도대체가, 여러분, 도대체가. 뭐 가능합니까? 야, 그거 참. 질문. 자, 필기부터 하세요. 쌤, 1분씩 잡아줘. 사진 찍어서 다 올려주시고. 질문 있으면 해주셔야 돼. 아이고. 이게 시간상 오늘 이 지문이 마지막 지문이 돼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과학기술 지문이 좀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두 지문이 한 지문 이렇게. 우리 진도가. 다음 주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복습 확실히 해가지고 와. 그리고 다음 주에 좀 과학기술을 빡세게 많이 나갈 건데, 좀 자신이 없는 학생은 미리 좀 예습용으로 한번 풀어오세요. 알겠어? 그리고 뭐 수업 들을 만한 학생은 그냥 들어오셔도 크게 지장 없고. 대신에 다음 주부터는 좀 빡센 과학기술 질문들이 많이 나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수준의 독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실 거고, 그게 이제 개학전 마지막 수업이겠죠. 그리고 개학하면 또 정신이 없잖아. 그때는 이제 내신 대비와 실전 연습해서 3월 학평 대비로 최대한의 여러분의 이제 점수 성취를 만들어내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 거라서 슬슬 여러분이 이제 실전 연습으로도 가야 돼. 이제는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혼자서 시간 재고 푸는 거야. 그럼 혼자서 집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남들 다 하는 거고, 우리는 배운 내용에 대한 적용을 그렇게 해갈